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선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세 번째 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 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의 모임이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떤 여기에 한 점 A, B가 있어요. 근데 이 점으로부터 X, Y라고 하는 점들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R만큼,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은 실제로 엄청 많아요. 그지? 이러한 점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그게 전부 다 A, B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입니다. 그쵸? 그럼 얘를 이 A, B라는 점하고 X, Y라는 점 사이에 우리가 앞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배웠었잖아.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R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을 양변을 루트를 씌워주면, 제곱을 해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중심이 뭐고? 중심은 A, B고 반지름은 뭐고? 반지름은 R이 되는 이러한 원들을 우리가 앞으로 저와 같은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 중심이 만약에 0,0이면 원점이라고 하는 건 0,0이겠죠. 그죠? 0,0이면 여기 A에 0, B에 0이 들어가면 그때의 원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X축에 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원이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하면서, 원 같지가 않네. 원이 이런 식으로 X축에 접해 있습니다. 그럼 요때의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그때 반지름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만큼이 반지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그게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중심이 A, B라고 했잖아. 그럼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하고, 반지름은 B의 절대값만큼 반지름이니까 제곱하면 B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X축에 접할 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 Y축에 접할 것 같으면 모양이 또 달라지겠지, 그지? Y축에 접할 것 같으면은,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이 Y축에 접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때의 중심 A, B라고 하면 그때 반지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큼이 반지름이겠죠. 그러면 그때의 반지름은 X좌표의 절대값 붙인 게 그게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Y축에 접할 때의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생긴가 봅시다.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R, R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1, 4분면에서는 똑같이 R,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반지름이 요만큼이니까 R의 절대값만큼이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는 X좌표의 절대값 혹은 Y좌표의 절대값과 똑같은 게 반지름입니다. 그럼 그리고 얘가 원의 방정식을 적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X 빼기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 제곱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분면에서 만약에 접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접할 것 같으면 이때의 중심의 좌표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식이 조금 달라지겠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부호를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로 그냥 같이 써두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사분면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알았죠? 네, 원 방정식 중에서도 좌표축에 접하는 모양.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은 여기에 지금 보세요. x제곱 y제곱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x제곱 더하기 ax 그리고 요거의 절반의 제곱을 4분의 a 제곱을 더해 줍니다. 그 다음에 y제곱하고 by 그리고 이거 절반의 제곱을 또 4분의 b 제곱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4분의 a 제곱하고 4분의 b 제곱을 더해 줬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4분의 a 제곱 4분의 b 제곱을 오른쪽에 똑같이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c는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이항시켜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c인데 4분의 마이너스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지금 뭘 어떻게 한 거냐면은 요 주어진 요 식을 요런 모양,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꾸면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6y 더하기 6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원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형. 근데 이걸 이제 표준형으로 고칠 거예요.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제곱하고 2x 요거 묶어요. 그리고 뭐를 더해준다? 절반의 제곱 1을 더해줍니다. 요까지가 완전 제곱이 되고 그 다음 y제곱하고 마이너스 6y y제곱하고 마이너스 6y 하고 거기에다 또 뭐를 더해준다? 절반의 제곱 플러스 9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요거 묶었는 게 요게 또 완전 제곱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없었던 1하고 없었던 9를 더해줬으니까 오른쪽에 똑같이 1을 더하고 똑같이 9를 더해줘야 같은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던 플러스 6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 되었어요. 맞지?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 모양이 x 더하기 1의 완전제곱 y 빼기 3의 완전제곱은 2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고치면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에서 원 방정식에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중심이 뭐? a, b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 방정식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원을 나타내는 식.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못 구해요. 그래서 뭐를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표준형의 모양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표준형의 모양으로 고치고 나면 중심이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2구나 이러한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의 표준형으로 우리가 고쳐야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런 얘기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지난 시간에 하나의 직선과 또 다른 하나의 직선이 있는데 이게 한 점에서 만나면 이런 식으로 만난다 했어요. 한 점에서.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다고 했었어요? 무수히 많다고 그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 플러스 k배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요거에 만족하는 xy, 요거 만족하는 xy를 동시에 만족하는 직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적는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하고 똑같이 원도 교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첫 번째 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원입니다.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교점을 몇 개가 있냐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하겠죠, 그죠? 맞지? 그럼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들은 실제로 몇 개 있을까요? 이 점 두 개 지나는 원들 몇 개 있을까?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지나는 원들이 실제로 뭐 생각하기에 이렇게 지나는 원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생각하기에는 뭐 이러한 원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지나는 원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두 개로 가지고 원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아요. 점이 만약에 세 개를 주고 세 점을 지나는 원 구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아까 직선이 무수히 많았던 것처럼 이 무수히 많은 원들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게 첫 번째 원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k를 곱해서 0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저 식이 나타내는 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인데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원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잘 보세요. k 값이 딱 하나는 되면 안 돼요. 뭐는 되면 안 되느냐면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k 값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x제곱하고 여기 x제곱 없어지고 y제곱하고 y제곱 없어져요. 맞지?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가면. 그럼 그때는 원이 아니고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어떤 직선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게 무슨 도대체 아까 다 원이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이 직선이 뭔가를 보니까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것들 중에 요렇게 지나는 직선도 존재하겠죠. 그죠? 이거를 나타내는 게 방금 k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원의 공통된 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통인 현의 방정식을 구할 때에는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두 원을 빼주면 돼요. 두 원의 방정식을 서로 빼면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어요? 어느 거에서 어느 걸 빼든 그 순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서로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식이 바로 요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뭐의 값이 k의 값이 결정됨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단 뭐는 안 된다?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그거는 원이 아니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원을 한번 그려왔더니 이렇게 원이 하나 존재했어요. 이러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말고 어떤 직선이 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원하고 직선을 딱 그려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맞죠?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원과 어떤 직선을 그리든 간에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예요. 그지? 근데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은 보세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D라고 합시다. 그럼 D가 깁니까? 지금 반지름 R이 깁니까? R이 더 길죠. 그러니까 D보다 R이 더 길 때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근데 D하고 R하고 같은 경우, D하고 R하고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면은 예. 한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알겠죠? 한 개의 점. 그 다음에 D보다 R이 작은 경우, D보다 R이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 만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알았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그러면 그 방법 말고는 또 없는가? 있습니다. 얘가 x제곱, 아까 우리가 원이 뭐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되는데, 직선은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1차로 나타날 거예요. 이 1차를 요 2차에다가 대입해주면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교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대입하면. 대입한 2차 방정식은 한 문자를 소거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은 근을 2개 이상 가질 거, 2개를 가질 건데 2개를 가진다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근이 2개라는 말이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중근을 갖는 거잖아. 근이 하나잖아요. 그럼 그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말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둘 다 같은 상황인데 하나는 뭘로 설명했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어느 게 편할까?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판별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거리 구하는 식으로 위치 관계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문제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런 거예요. 원 하나가 존재할 때 그 원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맞죠? 이 원이 자,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 이런 데 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또 한 점에서 접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접한다고 할 때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지금 만약에 1이라고 줬다. 기울기를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접선은 실제로 몇 개 있겠어요? 지금 이 원하고 접하는 접선이 두 개밖에 없죠. 접하는 거. 지금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접선은 요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두 개 있잖아. 맞죠? 그래서 기울기를 딱 특정해서 준다면 접하는 접선은 무조건 딱 두 개 존재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인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접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에도 있겠어요? 이 밑에도 또 하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울기를 딱 결정해 주면 접선은 두 개가 딱 결정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기울기를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공식이 요겁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 제곱. 이게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공식은 또 어떻게 또 나옵니까? 자, 참고해서 보세요. 지금은 참고로만 설명해 줄게. 자,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m이에요. 그리고 y절편은 n입니다. 근데 기울기는 m은 문제에서 줬어요. 근데 뭐는 모르냐면 n값, y절편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요런 접선 하나, 요런 접선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이 n값을 어떻게 찾느냐 한번 보세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했잖아. 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입하느냐 하면은 y는 mx 더하기 n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 방정식에 y 자리에다가 mx 더하기 n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러한 식의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2mnx 더하기 n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접한다는 거는 정우 교점이 몇 개라는 말이죠? 접한다는 거는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하나라는 거죠. 교점이 하나라는 거는 근이 몇 개라는 말일까? 근이 한 개라는 말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한 개를 갖는다는 거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d가 0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 된다는 식을 구해보니까 절반의 제곱 빼기 ac 짝수 판별식을 써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이때 n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n값을 얻었습니다. n값 두 개를 얻었어요. 그럼 이 두 개 얻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가 요 위쪽에 있는 거 플러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하나고 여기 또 하나는 요 밑에 있는 거 y절편이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서 이 n값을 찾아냈냐 하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써서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써서 n값을 찾아낸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보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n을 구하기 위해서 y는 mx 더하기 n을 어디에다가 이 y 자리에다가 대입했죠.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근이 몇 개 돼야 된다? 근을 한 개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인 거예요.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식을 써보니까 4분의 d가 0이다 라는 걸 써보니까 요런 식이 나왔어. 마이너스 n제곱에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의 r제곱 이꼴 0이에요. 요거를 n을 구하는 식을 구해보니까 n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요게 n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mx 더하기 n 자리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으니까 요러한 공식이 얻어진 거예요. 알았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은 어떤 거냐 하면 원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쓰는데 얘도 왜 이런 공식이 유도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는데 이 원 위에 x1, y1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x1, y1.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지금 뭘 구하냐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세요. 요게 0,0이고 여기가 x1, y1입니다. 그럼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거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해보면 x 증가량이 얼만큼 증가했냐면 x1 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얼만큼이냐면은 y1 만큼 감소를 했어요. 맞죠? 요게 x1, y1이에요. x1이 플러스고 y1이 마이너스야. 그럼 기울기를 따지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하면 요게 기울기예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이 기울기하고 서로 수직입니다. 기울기가. 근데 지난 시간에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돼야 된다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면 이거랑 곱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요거예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기울기를 찾았어요. 이게 기울기야.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고 또 뭐를 하냐면 지나는 점이 x1, y1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의 방정식을 y 빼기 y1에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공식을 외웠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분배를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고 양변에 이 분모인 y1을 곱해요. 양변에 y1을 곱해줍니다. 그럼 y1, y에 마이너스 y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돼요. 양변에 y1을 곱하고 갈로를 전개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마이너스 x1, 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이쪽으로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근데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 x1하고 y1이라는 게 이 원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내가 대입하면 성립해요. 대입해보면 어떻게?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대입하니까. 그래서 x1의 제곱과 y1의 제곱 더한 게 r제곱이구나. 이거를 요 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라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문제에 지나는 점 x1, y1을 가르쳐주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은 이런 모양으로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아까 했던 요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문제를 푸는 과정을 좀 이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중심하고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n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마지막으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게 공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 외우는 것까지 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개념을 마무리 정리를 해줄게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일 때 원의 방정식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그래서 A, B라는 중심과 X, Y라고 하는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요거죠.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근데 이걸 양변 제곱하면은 루트 없어지고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하고 같습니다. 요게 바로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라 그랬어요. 요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원 방정식의 표준형. 그 다음 좌표축에 접할 때에는 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그 원 방정식의 미지수가 a하고 b, 그 중심 좌표를 이용해서 반지름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나 b를 가지고. 그리고 일반형으로 표현된 2차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표현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이러한 표준형의 모양으로 고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중심하고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의 교점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원의 방정식은 K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고, 저 K의 값이 뭐가 되면 안 된다? 마이너스 1 되면 그때는 공통현의 방정식, 직선이 된다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거리가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고, 한 점에서 접할 때에는 반지름하고 중심과의 거리가 같고, 그 다음에 안 만날 때에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저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 판별식,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에서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 공식대로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r은 여기에 있는 반지름이겠죠.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게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에서의 접선,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y1, y는 r제곱하고 같다. 요거를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지름의 양 끝에 뭐하고 뭐가 있냐면은 8,3이 있고 2, 마이너스 5가 있어요. 그럼 이때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중심은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겠죠. 그죠? 지름의 양 끝에 있으니까. 그럼 중점은 어떻게 더합니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5, 그 다음에 y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 이게 중심의 좌표입니다. 맞죠?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 반지름은 또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그럼 루트 8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하니까 루트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32겠죠. 맞지, 그지? 루트 32가 반지름입니다. 알지. 요거는 3이 9고 16이네. 루트 25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원 방정식은 어떻게 적는다고 했냐면 x 빼기 중심 5의 제곱 y 빼기 중심 y 더하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얼마? 루트 25를 제곱하면 얼마? 25가 됩니다. 정우 필기 하나.
이게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알았죠? 쌤, 저희 31일 날 와요? 31일 무슨 날인데? 금요일. 오십. 저 모를 수도 있나? 학교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아니 학교가 왔고 뭐 하고 오는데. 저 일주일 동안 저희 학교 좀 이상해요. 저도 한 2월 달에 다다음 주 주간 3주째에 학교를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각자 보내준 그 특강 날짜 시간표 부모님한테 보내준 거 예. 그거 보고 몇 월 며칠 날 뭐 참석이 불가능하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날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이거 있잖아요. 저 5하고 저 2하고 마이너스 5하고 8하고 3하고 저 중점 궁금한 게 뭐지 지금? 저 자, 그렇게 원 방정식을 일단 구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사이. 그럼 x축하고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 원이 y 꼴 0하고 x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요 만나는 두 점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y 대신 0 넣으면 돼요. 그러면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은 25. 다시 말해서 x 빼기 5의 제곱은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5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거든. 그러면 얘를 이항시키면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루트 24가 2루트 6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는 5 더하기 2루트 6이고 하나는 5 빼기 2루트 6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 더하기 2루트 6에서 빼기 5 빼기 2루트 6을 빼면 돼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4루트 6이 1번에서 원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답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그죠? 그 다음 자, 3번도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중심이 a, 그 다음에 y 값은 0이라는 거겠죠. a, 0이 일단 중심입니다. 그러면 식을 방정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왜냐하면 y 값은 0이니까. 이게 반지름 r 제곱하고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서 r 제곱을 바로 그냥 c라고 썼습니다. 그죠? 이거 c라고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6,3 대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6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9는 c다. 이렇게 하나 구할 수가 있고, 또 1, 마이너스 4도 대입하면 어떻게 해? 1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16은 c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연립해야 돼요. 그지? 그럼 연립하기 위해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두 식을 빼보면 우리가 좀 편하게 c를 없애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럼 요거는 0이고 요거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고요. 요거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두 개를 빼보면 a제곱 없어지고 14a 플러스 35, 그 다음에 9에서 16 빼면 마이너스 7이죠. 그지? 이게 0됩니다. 그러면 14a는 요거 35에서 7 빼면 28이잖아. 그죠? 28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8.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지? a가 마이너스 2라면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제 c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2 3의 제곱 9고 16 더하니까 c는 25가 되겠네. 그죠? 아까 b는 0이었었어. 그지? y 값이 0이니까. 그래서 a, b, c 이런 식으로 세 개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중요한 문제는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은 자, 중심이 몇 콤마 몇일까요? x제곱이라고 하는 건 x 빼기 0의 제곱이고 y제곱이라고 하는 건 y 빼기 0의 제곱이야. 그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면 0,0입니다. 0,0이고 반지름이 뭐냐 하면은 r이에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중심이 0,0이야. 자, 그러면 이 3,3이라는 점에서 이 원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 그랬어요. 3,3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3,3이 있다고 합시다. 3,3이. 그러면 3,3에서 이 원에 이르는 거리 중에서 이런 것도 거리가 될 거고 뭐 이런 점하고도 거리가 될 거고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점들하고의 거리를 따질 수 있는데 이러한 거리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최대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 중심을 지나서 반대쪽에 있는 요 점이 최대가 되는 점이겠죠. 거리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그죠? 그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0,0하고 3,3 사이의 거리하고 요 거리만큼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거리가 뭐냐면 이게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 먼저 3,3하고 0,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루트 3 빼기 0의 제곱 3 빼기 0의 제곱 해보니까 얼마가 됐냐면은 루트 18이죠. 그럼 이게 3루트 2예요. 맞지? 3루트 2. 그럼 여기가 3루트 2고 여기가 r이에요. 그 두 개 더했는 값이 최대값 2 더하기 3루트 2라 그랬어. 그죠? 따라서 r의 값이 얼마다? 2가 되는 겁니다. 요게 거리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저 중심이 0하고 0이면 저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원방정식의 표준형이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 있을 때 이 중심이 a, b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 놓치면 따라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a, b가 원의 중심이고 근데 이게 a, b가 0,0이 된다면 원점이 된다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 그러니까 r제곱 이렇게 되는 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방정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a 값이 0이고 b 값이 0이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x제곱 그냥 y제곱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돼 있는 거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r 이렇게 되는 원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자 9번 문제
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아까도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점의 뭐가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 했었죠. 그럼 이 중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2분의 0 플러스 6,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하니까 중심이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이게 원의 중심이에요.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 반지름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 3, 마이너스 2에서 6, 1까지의 요 거리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겠죠. 그럼 반지름은 6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니까 루트 18 3루트 2예요. 그러면 원 방정식을 구해보자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r 제곱하면 18, 이게 원 방정식입니다. 그랬는데 이 원이, 잘 보세요, 이제 직선과 만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거리 D가 뭐보다 더 큽니까? 반지름보다 더 커요. D가 R보다 더 크면 만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이 3, 마이너스 2고요. 이 직선이 뭐였냐면은 y는 x 더하기 k. 변경하면 x 빼기 y 더하기 k는 0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니네가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납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하는 거 저번 시간에 공식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해보면 요게 1이고 요 1,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절대값 여기 3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플러스 k,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이게 뭐보다 커야 되느냐 하면은 반지름, 아까 3루트 2가 반지름이라고 했죠. 이 3루트 2보다 이게 더 커야 돼요. 그러면 분모에 루트 2가 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줄게요. 루트 2를 곱해주면 요거랑 요거는 약분되고, 절대값 k 더하기 5가 뭐보다? 3루트 2랑 루트 2 곱하면은 6보다 큽니다. 6보다 커요. 그러면 얘의 범위를 어떻게 푸느냐? 절대값이 6보다 크다는 거는 k 더하기 5가 6보다 크거나, 또는 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6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저 k의 범위를 구하면 k가 뭐보다? 1보다 크거나, 아니면 k가 뭐보다? 마이너스 11보다 작으면 저 원하고 직선은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먼저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름의 양 끝을 지나는, 지름의 양 끝을 지나는 원 방정식을 먼저 구해내야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서부터 어떤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 방정식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직선하고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라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 2강에서 했었던 공식들도 계속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
11번에 중심의 좌표가 2,-5고 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에 접하는 원의 넓이. 원의 넓이가 24파이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은 이것도 자, 이렇게 원을 그려보면 중심이 2,-5예요. 2,-5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에 접한대요. 이렇게 이 원이 이 직선에 접해요.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k는 0. 근데 접하는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하면은 넓이가 24파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 r 제곱. 반지름 제곱에서 파이 붙인 거니까 이거 반지름이 루트 24예요. 맞지? 그러면 이 k의 값은 어떻게 찾는다? 자, 생각해봐요. 접한다고 하는 거는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하고 같은 겁니까? 반지름 루트 24하고 같은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요거 1이고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분의 절대값 2 대입하면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게 얼마하고 같아야 된다? 반지름 루트 24하고 같아야 돼요. 그럼 얘도 양변에 루트 1을 곱해주면 절대값 k 빼기 3은 루트 48하고 같겠죠. 그죠? 루트 48은 얼마냐면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입니다. 그러면 k 빼기 3은 절대값 취했는 게 4루트 3이니까 k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 두 가지예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이항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답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는 3 더하기 4루트 3이고 하나는 3 빼기 4루트 3이야.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6 되겠죠. 그죠? 두 개를 더하면 모든 k 값의 합은 6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접하는 접하는 경우는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그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자,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직선과 평행하대요. 자,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말입니까?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그럼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아까 접선 방정식 기억나죠? y는 적어라.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플러스 m제곱. 이게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r이 얼마예요? 반지름 r은? 저건 r제곱이야. r제곱이 45니까 r은 루트 45예요. 다시 말해서 3루트 5예요. 자, 그럼 이제 y는 집어넣어 봅시다. 기울기 m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r 3루트 5 곱하기 1 플러스 m제곱 하면 얼마지? 루트 5죠. 그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3, 5, 15 요런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 평행한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하고 Q라고 했습니다.
뭐 y축하고 만나는 점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y절편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하나는 y절편이 얼마냐면 플러스 15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y축과 만나면 여기가 15고 하나는 요 밑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두 개인 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면서.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리는 얼마예요? 30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 1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3,0에서 요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랬습니다. 원 한번 그려볼게요. 이 원을 이 중심이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 바깥에 마이너스 3,0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고 또 여기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된다 했냐면 수직이 된다 그랬어. 수직. 맞죠? 수직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 r의 값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3,0을 지나기 때문에 요 기울기를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m이라고 해볼게요. 기울기 m.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1은 기울기 m 곱하기 x 빼기 x1 요렇게 돼요. 그럼 요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y는 mx 플러스 3m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를 이번에는 요 중심 마이너스 1,6하고 요 접선까지 거리가 뭐하고 같으냐면 반지름 r이랑 같아야 접합니다. 맞지? 그러면 얘를 mx-y 플러스 3m은 0이고 요 마이너스 1,6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m 6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m 이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r하고 똑같아요. 반지름 r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분모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 절대값 2m 빼기 6 이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양변 제곱합니다. 양변을 제곱. 그러면 2m 빼기 6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에 m 제곱 더하기 1 요런 모양이 돼요. 그럼 얘를 또 정리를 해보면 r 제곱 m 제곱 플러스 r 제곱이고 얘는 4m 제곱 마이너스 12에 24m 플러스 36 요런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항시킵니다. 그럼 이항시키면 4 빼기 r 제곱에 m 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36 빼기 r 제곱은 0 이런 모양으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왜 이게 m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냐 하면 실제로 접선이 두 개 있잖아. 요쪽으로 하나 요쪽으로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나오는 m 값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개가 나오고 하나를 m 다시라고 하면은 두 개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수직일 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럼 자, 여기에서 두 근이 m하고 m 다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두 근의 곱이. 근데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a분의 c 4 빼기 r 제곱분의 36 빼기 r 제곱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분의 c가 이게 두 근의 곱이야. 그러면 얘를 양변에 또 분모를 곱해주면 36 빼기 r 제곱은 r 제곱 빼기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40은 2r 제곱이 되어서 r 제곱은 20이 됩니다. 그럼 r의 값은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양수만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면 루트 20이 돼요. r의 값은 2 루트 5가 이 원의 반지름이에요.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한 개, 두 개 그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 그을 수가 있는데 그 기울기를 m이라고 둬서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3m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면 이 접선하고 이 원의 중심하고의 거리, 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반지름 r하고 똑같아야 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mx-y 더하기 3m이라고 우리가 고쳐서 이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공식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하고 6을 넣었어요. 마이너스 1이랑 6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m 빼기 6 더하기 3m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반지름 r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m제곱 더하기 1을 곱해줬어. 그리고 나니까 이러한 식으로 만들었고 이걸 이제 제곱한 겁니다. 제곱해서 2m 빼기 6의 완전 제곱은 r제곱에 m제곱 더하기 1 됐고 요거를 다 이항시켜서 이러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어요. m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여기에서 m 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를 n, 하나를 m-라고 하면 아까 두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 되기 위해서는 a분의 c를 했는 게 마이너스 1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r 제곱의 값이 20 나오고 r은 양수만 되기 때문에 2 루트 5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했는 것들이 오늘 배워야 될 원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예제 문제를 해본 겁니다. 알았죠? 자, 저번에도